4월 8일부터 12일까지 둘째 주 위클리 메타 한 주 동안 메디칼 타임즈 다클릭 기사를 정리합니다. 요양병원 입원이 까다로워집니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건보공단에 신고한 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과도한 비타민 D 섭취, 신장 손상 유발 경고. 비타민 D를 과하게 복용하면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캐나다 의학협회지에 실렸습니다. 가정의학과를 폐쇄한 경상대 병원장의 경고. 경남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경상대병원이 가정의학과를 폐쇄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연구 용역을 뒤로한 채 안식년을 떠나는 김은 교수. 서울의대 의료학관리실 김은 교수가 6개월간 안식월을 갖고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은 교수는 하반기쯤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의사 연평균 7억 8천만 원을 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기준 의사 1인당 평균 매출액이 7억 8천만 원이라는 내용인데요. 2017년보다 1.7배 증가한 금액으로 전문 직종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지금까지 4월 둘째 주 위클릭 메타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릭 메타 메디컬 타임즈 황병우 기자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기자입니다. 박경명 기자입니다. 네, 저희 4월 둘째 주 이번 주 위클릭 메타 핫 이슈였던 경상대 가정의학과 폐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이 폐쇄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어요. 왜 폐쇄했는지 그렇죠. 또 어떻게 폐쇄를 했는지까지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실제 좀 배경 좀 알려주세요. 이거 폐쇄하게 된. 실제로 직접 취재도 하셨으니까. 그래요. 저도 사실 이거 취재에 들어갈 때 아니 상급종합병원이 가정의학과를 폐쇄한다? 좀 이건 뭔가 스토리가 있겠다 그렇죠. 싶어갖고 여쭤봤는데 경상대 병원장님이 고민이 많으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고민? 왜냐면 가정의학과라고 뒀는데 네. 여기 지금 학과 전원율이 98%예요. 아. 네. 그러니까 거의 진짜 흔히 말하는 경증 환자 유입 창구로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상대 병원 정도 되면 그 권역 진짜 그 지역에선 권역 역할을 하고 있는 큰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가정의학과라고 이게 열어놨는데 나름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역할을 하려고 열었는데 진짜 네. 경증 환자만 몰려들고 있으니까 이건 좀 아니겠다. 아. 그런 고민에서 그래서 SNS에서는 막 의사분들이 기사를 링크를 걸면서 경상대 병원이 엄청나게 네. 결단했다면서 박수도 치고 엄청 그러니까. 영웅이 됐어요. 영웅까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웅이 그 됐어요. 사실 이 경상대 병원장님도 저한테 취재하면서 그걸 계속 얘기했어요. 자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가정의학회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뭐라고 하는? 경상대 병원은 학회가 예의주시했던 거의 유일한 병원이었다. 마밤. 그럴만했다라는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가정의학회에서 매년 그 상급종합병원에 가정의학회가 네. 있는 병원들을 학과 전원율을 네. 조사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기사로 쓰셨잖아요. 그렇죠. 조사하고 있죠. 그치. 그 반론 인터뷰 썼죠. 네. 그리고 10%안 되는데 이제 사실 다른 병원들은 0.6% 학과 전원율이 5%가 안 돼요. 근데 경상대병원은 학과 전원율이 98%니까. 네. 근데 이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상급 종합병원이 전원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게 언뜻 이해 안 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폐쇄를 할 때 그 기사 처음 접하고 들었던 생각이 딸린 식구가 많으면은 그쵸. 이게 폐쇄를 할 때 거기 뭐 그렇지, 구성원들의 어렵지. 어디를 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있을 것이고.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경상대 병원이라 정도 되면 교수의 가정의학과 교수 한 두세 세, 그렇죠. 전공이 한 두세 있을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정의학회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네. 가정의학회에서 예의 주시했던 병원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페널티로 일단 전공을 주지 않았어요. 아. 전공이 배정이 아예 안 그러면 됐던 거예요. 전공의가 아예 없는 아예 병원이에요. 없었고, 예. 왜냐면 타과 전이 이렇게 높다. 너네 그렇게 해서 전공이 정원을 줄 수 없다. 그래갖고 주지 않았던 병원이고 네. 교수가 없었더라고요. 아 교수도 없어요? 예. 어. 가정의학과를 이제 열어놓지만 네. 교수는 없고 전문의 한 분이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병원장님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 되게 대단한 건 아니고 교수도 없고 전공의도 없기 때문에 폐쇄가 쉬웠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제 역할을 하면 모르겠는데 제 역할도 못 하고 있으니 문을 닫은 거다라고 얘기를. 그게 팩트예요. 그럼 그 이정 기자가 탁과 전원율 그런 자료를 학회에서 받으셨는데 혹시 네. 경상대 병원이 98%였으면 더 높은 그만큼 높은 병원들이 또 있을 있나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네. 저도 사실은
막연하게 가족의학과 당연히 뭐 환자, 뭐 경증 환자 많이 네, 네. 우리하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잖아요. 저도 네. 사실 병원 가면 그래요. 뭐 안 써오셨어요? 의뢰서 안 써오셨어요? 거기 가서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막연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사실 아니더라고. 음. 응, 학회에서 보여준 자료를 보니까 거의 5% 미만이에요, 진짜로. 아. 그랬는데 뭐 물론 한 곳 눈에 띄는 한 곳이 있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눈에 띄는 경상대 병원 이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잘 나간다고 봤던 제 네. 여기가 그렇구나라고 했던 저기 경기도 부천의 부천에. S 병원이 요곳인가 이곳인가요? 요거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여기도 아마 병원장님 지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긴 뭐 전달책이 이런 게 조금만 아프면은 우리 그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 그래 황병호 기자 네. 얼마 전에 할머니 아프시다고 빅5 찾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제 제가 판단을 네. 그렇게까지 또 줄 줄 아닌 것 같던데 또 한번 세브란스 출입하는 그 기자 출입 기자 덕 좀 한번 보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당장 내 가족이 아프니까 이거 좀 괜찮게 치료할 수 있는데 어딘지 물어보게 되더라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답이 나온 게 이 의료계 안에서도 그러면은 상태를 모르니까 이거 본 거 아니잖아요. 일단 큰 병원 가서 그럼 검사해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동네 제가 병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미 다른 병원에서 전원을 하라고 이미 한 상태여서 그렇게 간 거였긴 했는데 그랬어요. TMI였습니다. 저는 박 기자는 안 갈 거예요? 저는 안 갈 겁니다. 개영아 출입 기자라 그랬습니다. 동네 병원도 잘하는 거. 개영아 출입 기자라 그랬습니다. 개원가를 역시 너무 개원가. 사랑하시네. 역시 개영아 출입 기자. 참 감기약 받으러도 개원가. 가요. 개영아 출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니까. 그래서요. 어쨌든 뭐 가족이 아프면은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꿔야 저희도 되고.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경산대 병원장님과 가족 이게 얘기하고 싶던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돌아 였는데 이 지금 여기 요 병원 이거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황 기자 자꾸 일 시켜. 공개하셔야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러면 제가 또 네. 대다수의 병원이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네. 사실은 그런데 요 병원도 고민을 특히 좀 정원율이 높은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로.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올지 네.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사를 되게 잘 쓰시거든요. 특정왕. 시켜.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래서 4월 둘째 주 경상대병원 가정의학과 폐쇄 관련해서 네.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아마 이 S병원이 다음 주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다음 주 네. 또 핫한 조회수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